약간 요즘 고3들 특인 것 같은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남을 빌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춥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일단 알았어. 자, 오늘 7강 할 건데 7강이 쉬워요. 쉬우니까 빨리 끝낼 수 있고, 근데 6강 1번 지문이 갑자기 다시 튀어나왔잖아. 이거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거 한 번만 간단하게 무슨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7강으로 가볼게요. 7강은 되게 쉽습니다. 6강에서 이런 얘기 했죠. 여기 exclusionary citizenship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지. 그치? 제한적인 배타적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어떤 2등 시민권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거야. 시민권 얻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 시민권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 어느 쪽으로 보든 문장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시민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투표권. 근데 투표권을 허용한다면 다른 시민의 권리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얘네한테 시민이라고 안 하면서 투표권을 줄 거면 그냥 시민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1번은 다른 권리를 인정하면 된다, 2번은 투표권까지 그냥 뺏어버리면 된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2번 선택을 한 거죠. 해서 레지던트라는 얘네들한테는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이때부터 펼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보통선거의 원리,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보통선거 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일단 투표권을 주기 싫었던 거야, 얘네한테. 그럼 얘네가 투표권을 안 주면서 보통선거 원리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얘네를 시민을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지, 원주민들, 그 양반들이거든. 걔네한테 시민권을 주기 싫은 상태에서 보통선거 원리가 이미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얘네를 시민 아닌 걸로 간주를 해서 그냥 강제로 투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라는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미국에서 영주권자는 국민이랑 거의 똑같은 지위를 누립니다. 다만 선거권만 없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채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고, 뭐 또 거기서 돈 벌 수 있고 소득세 내고 이런 것들 다 된단 말이야. 딱 투표에 대한 이 정치적 권리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표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투표권도 안 주면서 보통선거 원리를 위반했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겠지. 얘는 우리 국민이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주권을 인정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런 Active Democracy, 이 이론은 이러한 구분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권자는 법의 지배를 받잖아. 하다못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비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좀 해석이 난점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 처음부터. Laws concerning our common life. 우리의 보편적 삶을 규정하는 이 법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냐?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it.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저 참여하고 있는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지? 법의 실효 지배를 받는, 이렇게 얘기했죠. 법의 실효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의 지배, 사람을 지배하는 법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주성은, 즉 거주하는지 여부는, 거주성이 뭐예요? 거주성이 only convincing test, 확실한 검증입니다. 자, 뭐에 대한 검증?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요게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도 법의 지배를 받는 이란 뜻이에요.
이 앞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뒷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뭘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거야? 얘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 그럼 얘는 대한민국 법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뭐 국적이고 민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보다 얘가 실제로 어디 살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문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얘가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으면 얘는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얘가 미국 영토에 살고 있으면 얘 피부색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 영토에 살고 있으면 얘는 미국의 지배,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랑 조금 문제가 있다. 합치하지 않는다. 자, 얘기하고요. 이 뒷부분은 이렇게 유사관계서절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As is understood almost universally when it comes to questions of which citizen. 자, 요거는 그 지방정부란 말이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위랑 똑같은 말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거를 학급회장 선거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반의 반장을 뽑는데 옆반 놈들이 뽑으면 어떻게 돼? 이거 좀 문제가 있겠지? 뭔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반의 반장인데 옆반에서 뽑으면 우리 반의 이해관계보다 옆반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수도 있잖아, 그 반장이. 그래서 반장은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당연한 원리가 있죠. 그게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는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 거야? 그 지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서울시장 선거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근데 서울시장 못 뽑아. 왜 못 뽑아?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반대로 나 용인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서울에 사는 사람이 용인시장 선거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 영역에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더 축소해서 보면 지방정부의 어떤 책임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정당한 투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이러한 원리들에 위반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필자의 결론은 미국 정부가 이 외국인 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거기 살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지네가 외국인인 거 알고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사실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셨죠? 특히 저 부분 요거 어디 갔어? 요 부분 있잖아. 요 거주성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질문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잘 처리를 좀 해주시고 거주성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7강으로 한번 가보자. 7강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여기는. 자, 1만 시간을 넘어서라고 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일을 10,000시간 정도 하면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인가요? 10,000시간 때려 박으면 다 잘해? 그럼 10,000시간 안 박아도 잘할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10,000시간 박아도 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수리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 수학을 잘 못했거든. 10,000시간 동안 30번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고 해서 내가 과연 수학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근데 모르겠다. 또 10,000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10,000시간 법칙이 틀렸다가 이 글의 결론이에요. 10,000시간 법칙이 틀렸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보자. 쉬운 글이니까. 자, 넌 아마도 들어봤을 것이다. heard that. 대절 이하를 들어봤을 것이다. 접속사고요. It takes about 10,000 hours of practice. 요거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자, 이것도 이미 뭐 당신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런 형태의 문장을 봤겠지만 중학교 때는 가주어 진주어가 항상 2형식 문장이었어요. 근데 3형식 문장이어도 가주어 진주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2형식이어야 된다는 제한은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형태로 배운단 말이야. It is for 투부정사 이런 식의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라고 처음 배우기 때문에 2형식이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자, 얘도 보시면 takes about 10,000 hours라고 해서 3형식 문장이죠. 3형식 문장이어도 가주어 진주어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한 10,000시간 정도가 걸린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뭐 악기든지 스포츠, 체스, 뭐 요리 등등등 이런 것들. 자, 이 양반에 의한 연구는 has been written. 자, 잘 봐야 돼. 연구가 쓰여진 거예요. 인용됐다라고 봐야겠지. 연구가 인용된 겁니다. 여러 번 인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it was made even more famous. 자, 그것은 만들어졌다. 어떻게 더 유명하게. 요거 목적 보어죠. 요거 형용사 자리입니다. make A, B의 수동태잖아. make A, B 수동 변환하면 A is made B가 되겠지. 이거는 필요한 사람만 써놓으세요. 아마 대부분 괜찮을 거야. make A, B라는 오형식 문장을 수동 변환하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올 겁니다.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것은 더 유명하게 만들어졌다. 언제? 이 양반이 그것을 묘사했을 때 뭐 그의 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일치 문제가 설마 나올까 싶긴 하지만 대비를 좀 해보면 얘가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얘가 처음 제시를 한 거지.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가 처음 제시했다는 얘기는 없긴 해. 근데 얘가 얘기를 했고 얘는 이후에 그걸 인용해가지고 떡상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름 바뀌어져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문제가 옆에 하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름 조심. 얘가 낸 연구가 여러 번 인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책에서 이걸 묘사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떡상을 해버리는 거야. 만시간 법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it은 둘 다 그냥 지시사입니다. 이거는 가주어진 조 아니에요. 자, 그러나 recently a cohort of researchers re-examined the studies. 자, 코호트라는 말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 들어봤지? 코호트 격리가 뭐죠? 들어봤을 텐데.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 코로나 때 당신들 몇 살이었지? 아, 너무 어렸구나 그때. 집단. 코호트 격리가 어떤 병원에서 한 명이 코로나 걸리잖아? 그러면 그냥 병원 전체가 감염됐다고 간주하고 그 병원 문 닫아버리는 게 코호트 격리였어요. 그 안에서 뭐 니네 알아서 걸리든 치료하든 어차피 그 의사 있잖아.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하셈. 이라고 하고 문 닫아버리고 여기는 감염지역이라고 만든 게 코호트 격리였다.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성향에 의해 묶어버리는 걸 코호트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cohort of researchers는 그냥 많은 연구자들, 비슷한 연구자들, 동료 연구자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단어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이 글에선 굉장히 가볍게 쓰였어요. cohort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거든. 여기선 그냥 많은이야. 여러 연구자들이 재검토했습니다. 연구를.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quite dramatically that 이하를. 자, 그럼 보시면 얘가 주어란 말이야. 이만큼이 주어예요. 얘가 첫 번째 re-examined. 재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말했어요. 극단적으로 뭐라고? 대절 이하라고. The 10,000 rule was utter nonsense. 이거 완전한 헛소리라고 얘기를 했다. 저거 동사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접을 수 있지? 그 외엔 특별히 볼만한 거 없다 이거는. 뭐 behind the 10K figure 이건 당연히 리서치 수식하는 뭐 이런 건 문제 없잖아. 넘어가고. 특히 there's nothing particularly special about 10,000 hours.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일단 and 앞뒤로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and 앞뒤로 두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There is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다. 10만 시간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다. 두 번째 문장은 while로 시작을 하죠. while을 묶어버려야 돼요. while을 묶고 while practice is clearly important to boost performance. 연습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may play an even more important role.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 괄호 밖에 있는 내용 있죠. 얘랑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문장이 같은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while은 두 번째 문장을 수식하는 양보부사절이다. 이게 이해가 되나? 자, 다시 보면 10만이래. 10만은 좀 특별할 것 같긴 해. 자, 만시간 법칙. 만시간에 대해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없다 이거는. 만시간이라고 뭐 별건 없다. 그리고 물론 연습은 중요하긴 한데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랑 만시간은 특별하지 않다는 같은 말이죠. 만시간으로만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이 요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가 양보부사절로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만 붙어 있어요. 이건 앞쪽이 아니고.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 and랑 while 같은 거 동시에 쓰이는 거 많이 봤잖아. 접속사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쓰이는 거. 이건 묶어가지고
문장 빼버리고 and 다음에 실제 문장은 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만 시간 특별한 거 없어. 그 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습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연습하는 방향성이 틀리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실력이 늘지 않겠죠? 그게 얘기야. 그 다른 요인들이 뭔데? That get us to expert levels of performance. 자, 다른 요인들이 뭐예요? 하고 나서 관계사절 나왔고요. 여기 get a 투부정사 아니다. 이거 부정사 아니에요. expert잖아. 명사잖아 이거. get us 이거 전치사야. 전문가 수준에 데려다 주는 다른 요인들이 뭔데? 저 get은 여기서 뭐 데려다 주는, 이르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get은 원래 굉장히 지멋대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에서 그냥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get을 쓴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뭐 이르게 하다라고 쓰는 거야. 근데 저거 뭐 하게 하다 이런 말도 있고 별짓이 다 있잖아. 그냥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우리를 그 전문가 수준에 데려다주는 그런 다른 요인들이 뭐야? 여기 지금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연습 말고. 그 요인들이 뭔지 한번 보자고. 뭐 어떤 그 재능일 수도 있고요. 지능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고 어떤 지구력일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요. 그거 다다. 하나가 아니고 싹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 어떤 조합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Age, experience, environment all play a role.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세 개죠. Age, experience, environment. 이 모든 것들이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There's no one certain factor. 요렇게 얘가 주어겠지? No one certain factor. 하나의 확실한 요인은 없다. 자, 어떤 요인? That can predict or ensure mastery or optimal performance of anything. 자, 뭘 예상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숙달이나 최적 상태를 보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즉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시간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지. 만시간 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그냥 만시간만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요소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볍죠? 그 어렵지 않지? 만시간의 법칙은 틀렸고 결국은 여러 요인들의 콤비네이션, 합작으로 네가 능숙함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넘어가도 되지? 2번 넘어가자.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뭐죠?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사람 없지? 우리 2학년 지문에 있었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지문이 있었죠. 자,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인가? 그거 아니지. 사회주의는 완화된 형태의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주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경제이론으로는 그래.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랑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죠. 여긴 사유재산이라는 거 없어. 자본주의에선 당연히 사유재산이 있죠. 당신들 사유재산 있죠.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몇 천 원은 있을 거 아니야. 개인의 재산이 있어. 여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조금 깊게 들어가 보자. 공산주의에서 공동체가 중요할까, 개인이 중요할까? 공산주의 사회의 이념적 근거는 공동체주의일까요, 개인주의일까요? 공동체겠지.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모든 재산은 국가 거고 니네 그냥 빌려 쓰는 거야. 우리 국가가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공동체주의를 이 경제 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알아둬야 된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주의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반면에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 이론이지.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카콜라가 소련에 들어가고자 했던 과정을 보여준 글입니다. 소련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죠. 지금 이제 없어졌어. 러시아가 된 거야, 걔네가. 코카콜라는 미국 회사잖아.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 당시에 자본주의의 상징이었어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이런 거는 이 서양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상품들이었어. 이런 걸 가지고 소련에 갖고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소련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당연히 안 된다 그랬겠지.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이 제국주의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린민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았단 말이야. 왜? 얘네의 상징이라니까. 코카콜라는 미국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상징을 우리나라에 와서 팔겠다고 누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돼? 바로 수갑 차겠지. 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상징이었던 코카콜라를 여기 가져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취한 전략이 이 공동체주의적 사고를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공산주의가 공동체주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가보면 자, 옛날 소련에서 유명한 미국 음료 회사가 아마 코카콜라일 거야. 이게 확실치는 않거든. 내가 알기로 코카콜라야, 저게. 자, 코카콜라가 wanted to set up a bottling plant. 공장을 건설하고 싶었고요. distribution network. 유통망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갖다 팔고 싶었던 거야, 코카콜라를. 자, 그 다음에 prevailing ideology in the old Soviet Union. 이 구소련의 어떤 주된 이념은 stress,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the group.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왜? 공산주의가 공동체주의에서 나온 사상이라며. 집단이 더 중요했다는 거야, 소련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over the individual. 이렇게 되는 거죠. individual보다 그룹을 더 중시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need to develop industrial capacity. 산업 역량을 개발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t the expense of. 요거 있죠? 이거 오늘 2번 나올 거다.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뭐뭐를 희생하여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여 이런 뜻이거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그만큼 희생을 한다는 얘기잖아. 자, 소비재를 희생하여 산업 역량을 갖출 필요성을 더 강조했대요. 자, 소련이 강조한 거 1번 공동체, 2번 산업 역량의 필요성. 소비재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괜찮아. 알 바가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야, 이때는. 소비자보다. 소프트 드링크는 요게 탄산음료라는 뜻이에요, 소프트 드링크가. 반대말 하드 드링크가 술이야. 진짜로. 그 hard liquor, hard drink라고 하는 그 술이고, 소프트 드링크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hardly 부정어죠. seem to fit,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의 이념적 우선순위를. 왜일까요? 왜 탄산음료는 공동체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게 미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의 상징이야. 이 패스트푸드 코카콜라는 자본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소련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아.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거 없으면 죽어요? 탄산음료 못 먹으면 죽어, 사람이? 그거 아니지. 이거 필수제가 아니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재화이지. 이거 없으면 죽는 건 아니잖아? 얘네는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탄산음료, 청량음료는 있으면 좋은 거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인민들의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자 했던 국가지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맛있는 거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없었어. 따라서 필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탄산음료는 이 소련의 이념에 맞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의 정부 관리자가 dismissed, 기각했어, 폄하했어 그 상품을. 뭐로? useless drink. 이거 쓰잘데기 없는 드링크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얘네한테는 소프트 드링크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자, 궁극적으로 the two sides struck a deal. 자, 궁극적으로 둘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not on the basis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추상명사거든 얘가. 요게 추상명사로 나왔고 얘가 동격절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일단 요거 어법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당신들이 미국 코카콜라 회사의 어떤 높으신 분이라면 소련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면 사장이 나 모가지라 그랬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소련 정부 어떻게 설득할래? 소련 정부가 아까 강조했다는 거 두 개가 있었잖아 위에. 공동체의 중요성, 산업 역량을 키울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였어요. 뭐가 아니고? 인민, 개인의 편의가 아니고 그걸 강조하면 되는 거야. 이 공장을 만들면 뭐 인민들이 뭐 마시는 거 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얘기를 하고 이거 하면 당신 국가의 산업 역량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 공동체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설득했는지 한번 보자. 자, 이 양반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설득한 게 아니야. 나아시잖아? 어디에 근거한 게 아니야? Drink with quench the local population's thirst.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거라고 어필한 게 아니에요. 소련에 들어가면서 이 상품 덕분에 여러분들 인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소련 정부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소련 정부는 국민들이, 인민들이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사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걔네 어차피 못 살아도 독재자기 때문에 내려올 일이 없잖아. 그치? 얘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굳이 얘네가 만족해야만 이 사람을 다시 뽑아주는 구조가 아니죠. 얘는 그냥 평생 주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 자,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거예요. 이걸 어필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여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대신에 이 양반들은 justified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정당화했다. On the grounds that. 요거 똑같은 표현이다. The grounds that. 요게 추상명사고요. 어떤 근거에서, 자, 동격.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했냐. It would contribute to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저희가 코카콜라 회사를 공장을 소련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귀국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인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소련 정부는 거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귀국의 산업 역량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얘기 안 한 이유가 뭐야? 정부는 관심이 없어 여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대신 이 얘기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인스테드로 연결된 구조 한번 보시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인스테드는 부정, 긍정이 뒤집히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정문, 긍정문이 실제로 있죠.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고 여기에 근거해서 성취시켰다라고 하니까 부정, 긍정 정확하게 뒤집히는 지점이죠. 여기가. 이런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이런 근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They reconstructed the project to include a heavy training component for local workers and managers. 자, 그들은 프로젝트를 수정했어요. 뭘 포함하도록? Heavy training component. 어떤 그 훈련 과정을 포함하도록 현지 노동자와 매니저들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훈련을 지네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얘를 구체화한 거거든. 이 문장. 산업 역량을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산업 역량 개발. 소련의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으로 들어간 거야, 소련에. 자, 1번 어떻게 했냐? 노동자를 우리가 훈련시키겠다. 우리 회사 잘 나가거든요. 우리 회사 시스템을 당신들 인민들이 배울 수 있게 우리가 훈련시킬게요. 이걸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소련 정부 입장에서 개꿀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노동자 훈련입니다. 저희가 선진화된 방법대로 노동자를 훈련시킬게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코카콜라에는 지금은 이제 제로콜라를 마시는 놈들이 많아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설탕이 들어가죠. 이 설탕을 현지에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소련의 산업 역량에 도움이 되겠지. 원재료 현지 조달. 이 두 개를 약속했어. 이걸 통해서 소련의 산업 역량을 저희가 키워드릴게요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문장 한번 보자. 보면 그들은 프로젝트를 수정했습니다. 뭘 포함하도록? 트레이닝 컴포넌트, 어떤 훈련 요소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어. As well as a farm that would grow certain of the drink's ingredients. 농장을 포함하도록 특정 요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원재료를 현지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설탕을 우리가 원래는 미국에서 배로 실어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귀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쓸게요. 필요하다면 소련에 사서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련 정부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죠. 이 두 개를 매력적인 당근으로 제시를 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추가적으로 The company promised, 약속했습니다. To make effort, 노력을 할 거라고 약속했어. 자, 무슨 노력이죠? To persuade, 형용사, 설득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persuade A, 투부정사라는 오형식 문장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미국 회사들한테도 투자하라고 설득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 이게 투부정사가 3개 있어가지고 해석이 엄청 길어지거든?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옆에 피자헛 있거든요? 걔네도 들어오라고 얘기할게요. 저희 옆에 버거킹도 있어요. 걔네도 들어오라고 내가 설득해볼게요. 왜냐면 걔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자 훈련을 제시를 할 거고 또 원재료 이번에는 통밀 같은 거 쓰겠네, 고기 같은 거 쓰겠네, 이런 거 소련에서 조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게 두 개였고, 자, 세 번째 요 문장에 있었던 내용은 다른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요 세 개를 통해서 소련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지. 만약에 우리나라에 코카콜라가 없었어. 근데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을 허락해준 정부를 지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를 어필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였다면. 근데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할게요를 어필하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훈련시킬게요. 원재료를 현지 조달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도 소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볼게요를 약속한 거야. 결국은 국가에게 이익이 될게요라고 약속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소련이 망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민들이 서양 사회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지. 해가지고 소련이 망한 거고.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이 글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글의 요지가 그러면 코카콜라가 소련에 들어간 과정일까? 그거 보여주려는 게 필자의 의도였을까? 필자의 의도 따로 있겠지. 필자의 의도는 협상할 때 상대가 원하는 걸 줘라가 필자의 의도입니다. 이 1, 2, 3은 뭐예요? 소련이 원하는 거지. 소련 정부가 필요했던 거야.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인민들의 행복.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인민들의 행복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어차피 관심 없을 거니까 거기에는 그 얘기 안 하고 소련 정부가 원할 법한 얘기만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의 요지는 협상할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요. 얘가 글의 요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나 이거 제목 같은 걸로 낼 것 같아. 협상의 기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낼 수 있겠지. 이 내용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면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제목 같은 걸로 내면 협상의 기술, 뭐 협상을 잘하는 법,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글 괜찮나? 넘어가도 되지? 괜찮아요? 자, 넘어가자고 그러면. 자, 다음 거 보시면 Sketch vs Screen.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 건축하는 양반들이 컴퓨터로 딸깍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 옛날에는 손으로 연필로 자대고 직접 다 그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딸깍하면 디자인 나온대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12년에 예일 건축학과는 어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뭐라고 불리는? 드로잉은 죽었는가? 라고 불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대. 이거 이렇게 분사죠.
자, 이러한 어떤 두꺼운 제목 또는 대담한 제목, 이게 왜 대담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는가 이런 심포지엄 개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좀 빡세잖아. 좀 확 들어오지? 그런 느낌으로 개최했다는 거야. 얘네가 하는 게 드로잉인데 드로잉은 끝났나? 이런 식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는 거니까 뭔가 어떤 비판적인 의도도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은 반영합니다. growing sense. 요 무슨 대신지 한번 생각해보자. Architect's freehand sketch is being displaced by the computer. 요렇게 되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Architect의 freehand sketch가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따라서 이 친구는 동격이죠. 이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동격 대시예요. freehand sketch가 자유로운 스케치, 즉 손으로 하는 스케치가 점차 대체되고 있다는 컴퓨터에 의해 이거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드로잉이 죽었는가라는 제목을 만든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더 이상 손으로 안 그리거든. 그거 이제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끝났나? 이런 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겁니다. The transition from sketchpad to screen entails, many architects believe, a loss of creativity. 이 문장이 좀 특이해요. 일단 얘를 이렇게 분리해볼까? Many architects believe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자. 밖에 문장을 구성해보면 스케치패드에서 스크린으로의 전환은 포함한다. 창의성의 유실을. 이 양반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장을 완벽한 형태로 다시 정리하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얘가 돼야 돼. 많은 예술가, 건축가들은 믿는다. that 이하를. 뭘 믿어? Transition entails a loss of creativity.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필자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괄호 쳐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삽입절로. 그래서 스케치패드, 이게 드로잉이에요. 손으로 그리는 거. 자, 손 그림에서 컴퓨터 그림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창의성을 해했다 라고 믿는데, 또는 adventurousness, 이게 모험심이란 뜻이거든. adventure, 이 모험이죠. adventurous는 모험적인이에요. NESS 붙어서 모험적인 된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얘가 모험이란 말이야. adventure가 원래 명사였을 때 모험이고, 이 자리에 OUS를 붙임으로써 이거를 모험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다가 다시 NESS를 다시 붙임으로써 얘를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험적인, 모험성, 이런 해석이 나온 거야. 자, 어쨌든 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험심, 모험성, 모험적임, 창의성이 없어졌다고 믿는다. 뭐 때문에? 손에서 컴퓨터로 전환됐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thanks to the precision and apparent completeness of screen renderings. 자, 뭐 덕분에 정밀성과 좀 명백해 보이는 또는 외관상 완벽함 때문에 스크린 렌더링에. 스크린 렌더링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디자인 얘기하는 거겠죠? 얘의 완전성, 그 다음에 정밀성 때문에 디자이너는 working at a computer, 컴퓨터로 일하는 디자이너는 has a tendency, 어떤 경향성을 가집니다. to lock in on a design, 어떤 디자인에 lock in, 고착되는 경향성이 있다. 초기에. 자,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손으로 직접 그리면 시간 오래 걸리죠. 한 층 한 층 직접 그려야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리면서 수정할 여지가 있어요. 내 컴퓨터는 딸깍하면 나온단 말이야, 한 방에. 딸깍했는데 이미 너무 완벽해 보이는 디자인이 딱 나왔어. 여기 그냥 꽂혀버리는 거야, 바로. 굳이 내가 수정할 필요가 없겠다. 딸깍했는데 한 20초 지나니까 개쩌는 지하 5층부터 지상 823층까지 있는 이만한 건물이 그냥 딱 나와버렸어, 프로그램에. 내가 굳이 거기다 왜 개입을 해야 돼?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락인입니다. 락인. 딱 거기 갇혀버리는 거야, 얘네가. 손으로 그렸으면 한층 하고 힘들어, 밥 먹고 와야겠다. 밥 먹고 와서 또 한층 작업하고 또 담배 피고 와서 또 한층 작업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 수정할 여지가 있는데 그냥 한 방에 이거는 완전한 프로젝트가 딱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자. 뭘 바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해결화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가 그린 게 그놈이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로 일하는 이 디자이너가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lock-in, 고착돼 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정 디자인에 굉장히 초기에 딸깍하고 그냥 바로 심하이치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 He bypasses, 그는 bypass하는 much of the reflective and exploratory playfulness. reflective, exploratory playfulness, 얘가 목적어죠. 얘가 명사입니다. 뭐 정확히는 much가 명사인데 뭐 much의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얘를 많이 건너뛴대. reflective, 성찰적이고 exploratory, 탐구적인 유희성, 이것저것 해보는 거를 안 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컴퓨터가 이미 한 방에 끝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뭘 더 하고 싶지가 않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자, that springs from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sketching. 자, 어디로부터 오는 스케칭의 어떤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유희성 또는 창의성 이런 거를 갖다 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덩어리 있죠? reflective and exploratory playfulness, 이거를 그냥 창의적 시도라고 우리는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창의적인 시도, 내가 연필 잡고 직접 해보는 거 안 하게 돼. 왜? 컴퓨터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딸깍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아름답게 딱 그냥 만들어졌어. 내가 왜 굳이 여기다 개입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디자인에 꽂혀버리고 안 바꾸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시도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컴퓨터보단 인간이 창의적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저번 질문에도 있었잖아. 인간은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훨씬 창의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창의적인 어떤 딱 봤을 때 와, 이런 디자인이 된다고 싶은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컴퓨터는 다 틀에 박힌 고놈인 디자인만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선 거기 꽂혔기 때문에 안 바꾸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문장이 좀 쓸데없이 길어 보이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term this phenomena premature fixation, 조기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term A, B 무슨 뜻인지 보이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call A, B랑 같은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조기 고착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trace its cause,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 to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trace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보자. trace가 추적하다죠. 이게 추적하다야, trace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cause란 말이 이렇게 나왔어. 얘가 원인이지. 그러면 원인을 추적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to 하고 나서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얘가 원인이에요. 앞에 있는 게 결과고. 이 명사에서 원인을 찾다야. 명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다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traces its cause to, 명사는 이 명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보시면 원인을 추적하다, 어디에서 원인을 추적하다, 명사에서 원인을 추적하다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100kg인 이유가 뭐예요? 많이 먹어서, 늦게 먹고 많이 먹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형이 100kg인 거잖아. 내가 비만인 원인을 어디에서 추적할 수 있어? 내 식습관에서 추적할 수 있지. 얘가 그거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내가 비만이다. 내가 비만인 원인은 나의 식습관에서 추적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식습관 때문에 비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원인이고 앞에 있는 게 결과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premature fixation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이게 원인인 거예요. premature fixation의 원인이 이거예요. 저 문장 전체가 이 n 자리에 들어가는 원인일 겁니다. 자, 그럼 왜 premature fixation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Disincentive for design changes. 디자인 변화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에요. 일단 large amount of detail and interconnectedness is built. 상당한 양의 디테일과 연결성이 너무 빠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기 싫어하는 심리가 생겨. 그 심리가 조기 고착의 원인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딸깍하자마자 프로젝트가 끝나버렸어. 한 방에. 딸깍했는데 한 20초 있으니까
그냥 건물이 끝까지 다 나왔어, 한 방에. 내가 거기다 왜 손을 대고 싶냐고. 이미 예쁘게 다 나왔는데. 이미 완벽하게 건물이 설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디테일과 연결고리가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디자인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나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잖아. 힘들다고. 이게 조기 고착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한 방에 넘어가 버린다. 이 조기 고착이 여기 생긴 거다. 이거 이해됐을 거고, 이 문장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trace cost 명사가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이 명사에서 원인을 추적하다, 내 식습관에서 비만의 원인을 추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래서 너무 많은 디테일이 한 방에 완성되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를 하기가 싫어요 가 조기 고착의 원인이다. 디자이너는 also tends to emphasize formal experimentation at the expense of expressiveness. 아까 at the expense of 뭐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희생하여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뭐뭐를 희생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얘를 희생해야 해서 얘를 한대. 형식적 실험을 한대. 표현력을 희생해서. 근데 잘 알겠지만 그래서 계속 다른 단어가 나온다고 그걸 다 다른 단어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한 단어로 묶어야 되지. 이거 우리 창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위에서 나왔던 창의성. 창의성이 없어졌다 그랬잖아. 위에서 분명히. 뭘 희생했다. 아까 앞문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loss of creativity. 최대한 같은 말로 글을 바꿔놔야 된다고. 그래야 외울 게 줄어들어. 이거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을 희생하여 얘를 희생해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실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형식적 실험 이런 겁니다. 딸깍을 5번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5개의 안이 나오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걸 강조한다는 거야. 뭐보다 직접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딸깍 하면 5개 탁탁탁 나온단 말이야. 나 이렇게 5개나 만들었어. 나 이거 중에 검토했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표면적인 검토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표면적이죠, 실험이. 그냥 딸깍 5번 해가지고 5개는 대충 눈으로 보고 뭐 2번이 제일 괜찮네. 이렇게 고른다는 거야. 뭐가 아니고 내가 연필 잡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수정해보는 이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표면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또는 표면적. 더 쉽게 얘기하려면 딸깍 5번 한다고. 딸깍 그럼 5개 나오거든. 마치 지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250층짜리 건물 설계안이 5개가 있어. 지금 컴퓨터에 나 되게 많이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실제로 나 뭐 했어요? 마우스 5번 눌렀어.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y weakening an architect's personal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 work. 자, 이 문장은 엄청 길거든. 그리고 직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아닌 게 5개 있어요. 보면 이 따옴표가 있었다 없었다 계속 바뀌잖아. 따옴표 싹 무시해보세요. 다 무시하고 하면 죠. by weakening, 약화시킴으로써 어떤 예술가의 개인적 감정적 연결을, 자, 연결고리를 약화시킨대. 어디와의 연결고리? 작품과의 연결고리. 작품과의 연결고리가 왜 약화됐어? 딸깍만 했으니까 약화된 거지. 내가 펜 잡고 했으면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나는 실제로 뭐만 했어요? 마우스 클릭만 했어. 그럼 이 디자인은 디자이너인 나와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눌러도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서 CAD 소프트웨어는 produces design,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냥 직접 인용되어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자, CAD 소프트웨어 주어로 잡은 다음에 software produces designs, 이걸 문장의 뼈대로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이 양반이 얘기한다 이거 있지.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 쟤는
저것 때문에 이게 직접 인용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를 필자가 채워 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문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아무 필요 없고요. 연결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CAD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을 만든다가 문장의 뼈대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실제로는 얘가 문장의 뼈대고 얘는 대절 안의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했다 부분은 빼자고. 필요가 없어 거기는. 자, 날리고 연결고리를 약화시킴으로써 CAD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디자인이냐? While complex and interesting in their own way. 뭐 그들만의 방식으로 좀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이거 주관대예요. 디자인을 수식하는 주관대거든. 동사 여기 있어요. That lack the emotional content. 감정적인 부분이 빠져있는, 감정적인 요소가 빠져있는 디자인을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길었지만 중간에 두 번째 줄 싹 날려버리고 CAD 소프트웨어 주어로 잡아가지고 관계사절 하나만 전개하면 문장 해석할 수 있어. 자, 다시 이렇게 해석한다. By weakening, 약화시킴으로써 개인적, 감정적 연결고리를 CAD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을 만듭니다. 어떤 디자인? That often lack, 없는 디자인, 감정적인 컨텐츠가. 근데 어떤 감정적인 컨텐츠냐? Of a design derived from hand. 손에서 나온 디자인에 있는 그런 감정적 컨텐츠가 없는 건조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자는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Loss of creativity를 가져왔다. 이 관점에서 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말로 나머지를 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창의성이 없어지고 이제 그냥 획일적인 딸깍만 하면 되는 감정이라고는 안 들어간 이런 재미없는 건축물만 가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았지 이거?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요? 자, 마지막 4번만 하고 가보자고. 제한 애니메이션.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가보자고. Limited animation, 제한 애니메이션은 is a process of making animated cartoons. Animated cartoon, 뭐 애니메이션 만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That does not follow a realistic approach. 현실적인 접근을 따르지 않는. 이거 왜 단수죠? 이거 단수인데 그럼 선행사가 cartoons가 아니라는 건가요? 근데 해석상 선행사는 cartoons란 말이지? 조금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프로세스를 선행사라고 볼 수 없을까? 프로세스를 선행사라고 보면 얘가 단수인 게 문제가 없겠죠. 프로세스를 선행사, 얘를 잡으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그럼 과정을 잡는 게 여기서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를 잡아주자고. 얘가 선행사야. 그래서 doesn't 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애니메이션 뭐 현실적인 접근을 따르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짧은 카툰과 피처 필름은 디즈니의 이것들은 are widely acclaimed for depicting animated simulations. 자, 이거는 acclaim A for 동명사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보이는 문장이거든.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자. acclaim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명사에 대해 A를 찬사하다라는 뜻이야. A에게 찬사를 보내다 내지는 A를 칭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 얘가 간접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A 간접 목적어 아니다. 유일한 목적어야 이 표현에. 근데 이게 A에게라고 해석이 된다. 이거 기억할 수 있죠? acclaim A for 동명사, 동명사에 대해 A에게 찬사를 보내다. 이거 수동태로 뒤집은 게 저 문장이에요. 얘를 그대로 뒤집으면 저 문장이 돼.
자, 보시면 얘가 A지. 이런 것들은 찬사를 받는다. 어디에 대해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얘가 B인 거야. 묘사에 대해서 찬사를 받는다. 어떤 묘사? Animated simulations of reality with exquisite detail in every frame. 얘가 animated simulation을 한다는 이유로 이걸 묘사하는 것 때문에 찬사를 받는다. 엄청나게 정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디즈니 작품은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예요? 거의 현실에 가까웠다고. 거의 현실이랑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거의 현실. 거의 현실 영화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했대요, 이 당시 애니메이션은.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지? 거의 현실이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비쌉니다. 타임 컨슈밍, 시간 많이 들고 비싸.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그럼 이건 반대말이겠지? 대충 만든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create an image, 이미지를 만듭니다. That uses abstract artwork, symbolism and limited movement. 이런 것들을 사용한대. 추상성, 추상예술, 상징주의, 제한된 움직임을 사용한다. 자, 뭘 만들기 위해서? To create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얘의 반대말입니다. 리얼리스틱 애니메이션은 진짜처럼 만드는 거야, 애니메이션을.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드는데 사람처럼 막 관절 만들어내고 매 프레임마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게 리얼리스틱 애니메이션. 리미티드는 그냥 대충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충 해놓고 사람 힘이라고 우기는 거야. 집임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입니다. 대충 만드는 거, 디테일을 생략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있지?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색깔펜으로 표시해놔라. Suspension of disbelief. 이 문장이, 요 표현이 이 글의 유일한 함정이에요. 이거 하나만 어려워. 나머지는 다 쉽거든? 그대로 해석해볼까? 불신의 중지야. 말이 이상해. 불신의 중지요? 불신을 중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 믿는 것을 멈춘대. 믿는다는 얘기죠. 불신의 중지는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거 신뢰예요. Suspension of disbelief를 신뢰로 바꿔놔야 돼. 그럼 누굴 신뢰하는 거야? 내용을 스포일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애니메이션 작가야.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애들을 신뢰할 수 없어. 얘네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놔야겠지. 얘네가 바보라는 걸 전제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얘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대충 그리는 거야. 그 신뢰가 독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독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요게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자, 신뢰인데 누구를 향한 신뢰냐? 신뢰, 독자를 향한.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려놔도 우리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가지고 대충 그리게 된다. 요게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자, 그럼 해보자. 자,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More upon suspension of disbelief. 독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을 한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하면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이 보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 상상하는 부분을 이 사람한테 떠넘긴 거예요. 옛날에는 얘가 상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다 직접 그렸어. 그럼 이 사람이 상상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내가 그린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요 따위로 그려놓으면 보는 놈이 이걸 보고 자기가 여기다 색을 입혀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독자가 사람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고 요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이거 벽돌색도 독자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독자에게 넘긴다는 얘기야. 그 근거는, 그 전제는 독자에 대한 신뢰. 독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넘겨도 제가 알아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 괜찮죠? 이 문장 굉장히 어렵다 이거. 이거 함축음이 나오면 모르면 그냥 틀려요 이거는.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다음 장 보시면 It also encourages the animators to indulge in artistic styles that are not necessarily bound to limits of the real world. 자, 이것은 또한 격려한다. 애니메이터들로 하여금 빠져들도록 어떤 예술 스타일에 that are not necessarily bound to the limits of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의 한계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뭔 소리죠? 이상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쓰게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왜? 더 이상 현실을 묘사할 필요가 없거든. 현실을 묘사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알아서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바꿔서 이해를 할 거잖아. 따라서 현실과 똑같은 장면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서 독자들이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가 정당해졌다. 그래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대충만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충만 만들겠다가 아니고 결국은 리얼리스틱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야. 비현실적인 예술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실과의 괴리가 정당해졌다. The result is a new artistic style that could not have developed. 자, 결과는 새로운 예술 스타일입니다. 이 대부터 여기까지 묶이거든? 여기까지 관계사절이고요. 혹시 이 질문 학교에서 했나요? 아직 안 했어? 여기 조금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보이지?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was가 들어가 있어. 뭔가 이상해. 그치? 심지어 저게 were여도 안 돼요. 잘 생각해봐. 당신들이 아는 가정법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if절에 과거 들어가고 주절에 과거 들어가는 가정법 과거를 알고 있고, if절에 과거 완료 들어가고 주절에 과거 완료 들어가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알고 있고, 세 번째, if절에 과거 완료 들어가고 주절에는 과거가 들어가는 혼합 가정법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여기서 유일하게 없는 경우가 뭐야? if절에 과거 들어가고 주절에 과거 완료 들어가는 건 아예 없죠. 그런 가정법은 없어, 영어에. 이거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통해서 효과를 과거에 귀속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가정법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if절이 과거고 주절이 과거 완료야.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는 가정법 논리에 따라 문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저 was가 hadbeen이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이 hadbeen으로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이거 그냥 가정법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엔 그냥 이걸 hadbeen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hadbeen으로 바꾸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돼요. 애니메이션이 had been solely devoted to producing simulation of reality. 이 현실을 묘사하는 데만 헌신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스타일의 예술은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잖아. 여기만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지금 해놓은 건데, 그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was로 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네, 어쨌든 요거는 hadbeen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한번 살짝 내가 시켰다고 얘기하지 말고, 학원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싫어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가정법이니까 hadbeen 아니에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떤 견해에 따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자, hadbeen으로 해석을 하면, 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여기에만 헌신했다면, 즉 현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만, 리얼리스틱 애니메이션에만 헌신했더라면 이 뉴 아티스틱 스타일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 아티스틱 스타일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수특에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도 가정법입니다. 쟤도 without 가정법이거든. 근데 without 가정법은 시제를 안 타요. 얘는 without 명사기 때문에 시제가 여기서 드러나지가 않아. 자, 애니메이션,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없이는 such groundbreaking films, 이런 놀라운 필름들은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얘가 동사야. 이거는 다 필름들의 예시입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사이에 있는 거. groundbreaking 필름은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생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태까지 쓰는 거지. 그치?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생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없었더라면 생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생산을 했잖아.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근데 이 친구는 without 가정법이기 때문에 시제 문제가 없어요. 얘는 괜찮아. 얘는 문제가 있어. 내 생각에는 요거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그림 대충 그려놓는 거고요.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독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독자가 알아서 바보가 아니니까 빠진 부분을 채워줄 거다. 믿고 그리는 거야,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고한 대로 우리 토요일에는 1회차 동형 모의고사 볼 건데 사실 그 3학년은 동형 모의고사에서 작년 문제를 참고하기가 어려워요. 작년 문제가 다 달랐단 말이야. 수특이 매년 바뀌니까. 난이도는 좀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할 테니까 웬만하면 오시고 점수 안 보낼 테니까 웬만하면 와서 풀어보시고.